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놓고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초 금투세 시행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시행 여부는 또다시 불투명해졌는데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는 당연하다는 주장과 주가 하락 요인이 될 거라는 우려가 부딪히고 있는 금투세 시행. 집중 진단에서 다양한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금투세위원회를 한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을 팔아서 많은 이익을 내면 좀 세금을 내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법인데 내년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유예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문성 교수님, 우선 이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은 무엇이고 얼마나 세금을 내고 도대체 이 세금이 어떤 세금입니까? 금융투자소득세는 우리가 예전에 그냥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소득세 쪽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득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주식의 양도 차익 과세는 실은 양도소득세에서 과세했던 건데 이제는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서 아예 카테고리를 새로 설정하고 예.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보통 주식 채권, 펀드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모아서 하겠다는 그런 어떤 소득에 대한 한 세목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게. 예. 그럼 또 어떤 사람, 주식이나 펀드, 채권 전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느 정도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내 상장된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예. 이제 처음에는 2천만 원을 빼준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5천만 원을 빼기로 했죠. 5천만 원을 빼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 세율은 20% 또는 25%. 이게 이제 3억 기준입니다. 과세 표준. 3억 기준으로 해서 20%, 25% 이렇게 이제 과세하기로 한 거죠. 네. 예. 상장 주식 차익이 5천만 원이 넘을 경우 예. 20%, 예. 3억 원이 넘으면 25%. 예. 김 의원님, 그러면 이 세금에 대한 꽤 오래 전부터 이 세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잖아요. 네. 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지금 내년 시행 앞두고까지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조세 형평성의 문제 네. 그런 것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윤석열 후보 당시 이 논의 자체를 다시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구간에 대한 토론을 하다가 폐지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급물살을 타고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양도소득세 대신에 실제로 10억에서 100억으로 예. 없애겠다, 높이겠다라고 하는 이제 여당의 주장에 따라서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금융투자 과세 자체도 0.9%의 투자자에 불과한데 대상이? 그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큰 피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 유예 기간을 길게 두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런 데서 그럼 오락가락하는 배경이 된 것 근데 같아요. 주식 양도 차익 과세는 실제로는 지금 예전부터 아까 우리 네.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오래 전부터 과세하겠다고 이제 주장했던 거고 예. 실은 과세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정부에서 지금까지 과세를 못했던 이유가 네. 여러 가지 실은 그걸 근데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 못한 이유가 주식을 투자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보다 손실 보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텍스로스라고 해서 세무상 손실, 그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 근데 정말은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손실 본 거 다 처리해 줘야 되죠. 예. 미국 같은 경우에 다 해줍니다, 이거. 손실을 근데 봤을 때? 그렇죠. 손실 봤을 때 요번 연도에는 이익이 났어도 예. 그러니까 손실 났단 말이에요. 예. 손실 나서 그다음에 이익이 나더라도 네. 이 손실을 계속 이렇게 빼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우리 이제 5년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5년간 통상을 한다는 거죠. 5년이죠. 근데 실제로는 끝까지 빼주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빼주고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저는 끝까지 빼줘야 된다 봐요. 왜냐하면 소득이라고 하는 걸 과세하는데 네. 손실 난 거에 대해서 그 소득은 이번 기회는 이익이 났지만 손실 난 걸 커버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었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가세를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예. 가세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증권거래소는 어차피 손실 보든 이익 보든 가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래세를 했던 건데 같이 물려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근데 어찌됐든 그런 논란이 있지만 2년 전에 자 그런 논란이 있지만 세금을 좀 매기자. 네. 양도차 주식을 팔아서 돈 번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합의를 여야가 다 했잖아요. 당시에. 네, 네, 예. 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지금 번복을 그러니까 하냐고. 이제 실제적으로 시장이 최근에 들어서 훨씬 많이 출렁이기 시작하고 네. 또 실제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네. 대주주들 또 특히 이제 이번에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분들이 외국의 큰 손들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이것이 이제 어쨌든 3억 이상이라고 치면 네. 과하게 생각하면 27.5% 정도의 과세까지 될 텐데 그랬을 때 지금 미국도 20% 과세는 되거든요. 예. 7% 8% 과세 차이로 돈이 더 빠져나갈 수 있다. 아. 그러면 한국 주식 시장이 더 크게 출렁거릴 수 있다. 외국의 이런 큰 것들이 손들이 빠져나간다. 실제로 그 개인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손해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왜요? 경우에는 왜 이익이? 해외 투자 손실도 보전하는 것이 이 법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 낼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정말로 뭐 네. 투자자들이 항상 아시잖아요. 손실 보는 사람이 이익 보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 거고요. 예. 실제로 5천만 원 이상에 대한 이익을 보는 사람도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 여당과 정부에서 이걸 좀 미루자고 하는 얘기는 2년을 좀 미루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이제 제가 그 뜻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은 시기를 잘못 조정해서 하다 보면 장이 안 좋은 데다 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 사례가 실은 대만이 그랬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1988년도에 89년 89년 1월 1일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 대략 한 35% 40%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장관도 세금 때문에 그렇게 빠졌을까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는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했기 안 때문에 좋은 상태.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이 더 이 크다고 자본이득에 봐야죠. 대한 예.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가세는 정말은 조금 장이 좋을 때 네. 해가지고 장이 나빠지더라도 그럼 면역이 된 상태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빠지는 건 아니니까 네. 이런 상태인데 지금은 정말 최근에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모두 안 좋기 때문에 네. 정부 여당 쪽에서는 그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우려는 바로 그런 부분. 이재명 네, 대표 자, 주식을 많이 이재명- 해봤기 그런 부분이 있는 우선 것 같아요. 그 네. 민주당 사정을 우리 김 의원님 잘 아시니까 시청자들 위해서 정부 여당은 미루자 2년. 그럼 민주당의 좀 정확한 입장 이 법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기재위원들 중심으로 입장을 본다라면 이제 기획재정위원회 이 이제 조세 관련된 부분인데 예. 결과적으로는 크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이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조세 형평이 필요하다. 이미 논의해 왔던 부분이라서 다른 거고 실제적으로 뭐 많이 출렁인다 하지만 오히려 주식 지분 대상으로 연말에 팔았던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런 큰 혼란이 없다. 혼란이 없을 따라서 것이다. 강행해도 된다라는 네. 입장인 거고. 기재위원들, 네. 민주당 소속의 기재위원들. 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거고 뭐 일부 이재명 대표나 최고위원 일부는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예.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 시장이 전체가 너무 안 좋다. 지금 여러 가지 미국이 초금리를 통해서 너무 많이 빠지고 있고 예. 손실이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잘못하면 이것 자체의 과세 효과보다는 심리적으로 외국의 말하자면 투자자들이 밖으로 더 나가는 어떤 그런 요인으로 심리적 작용으로 예. 쓰나미가 올 수 있고 굉장히 오히려 더 말하자면 이 시장의 파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찌 보면 독박을 쓴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우려하는 부분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정권 부분도 바뀔 있는 것 때도 같고. 실은 종부세가 많이 역할을 했다는 말이 네. 일반적인 중론이고 그죠? 현재 지금 이제 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가세도 유예하자고 그러니까 유예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여기에 또 그 청와대 청원이 막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올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개미들의 뜻은 유예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제도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크게 손해를 안 보더라도 전혀 손해를 안 보잖아요. 자기들은 잠재적인 큰손 투자자가 되고 네.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 또 하나가 이게 지금 개미들이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큰 손들이 빠져나가면은 이 장 자체가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네. 개미들은 그런 걸 걱정하는 거죠.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큰 손들이 빠져나간다 그러는데 주식을 투자하는 큰 손이 빠져나가서 세금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빠져나가서 어디 갑니까? 주식 투자하려면 다 그곳에 세금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평균적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뭐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빠진다. 이거 일반적인 논리고. 그런 건 그렇죠. 그 세금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조세를 세금을 자꾸 강화하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이 빠진다고 하는 것도 일반적 논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은 지금 10억, 100억 이렇게 대주주 네. 지금은 이름은 바뀝니다. 내년부터 고액주주로 바뀌는데 이런 사람들이 12월 달이 되면 항상 그 규모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번 팔고 다시 산단 말이죠. 지금 대주주 양도 차익 대주주 과세하는 거죠. 예. 현재 10억이 10억 넘는 인데 보유금액 주식 보유금액 10억이 넘는 사람한테 세금을 매기는데 그거를 이제 100억으로 높이겠다는 게 정부 늘리겠다는데 생각이죠. 지금까지 10억을 할 때도 12월 말이 되면 그 10억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판단 말이죠. 일단 판다. 팔고 재료를 만들고 1월 달에 다시 사들이고 그렇게 되면 세금을 안 내는데 다만 이제 요때 이제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손해나 이익을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와 여당은 미루자는 지금 입장이고 민주당은 조금 아직 입장이 그래서 정해지. 최종적으로 확정돼 있다 강행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아마 의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론 수렴을 하게 될 거고 예.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청원도 하고 민주당 사에서 항의 방문도 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몇 가지 옵션들을 가지고 예컨대 어떤 옵션이 있을까요? 예컨대 이제 그 기준을 좀 더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민주당도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좀 가지는 예컨대 뭐 5천만 원을 조금 더 뭐 내려거나 올린다든지 하는 시점이라든지 혹은 다른 조세 형평성들 그런 거 갖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기재 간사끼리의 논의를 조금 했거든요. 소위원회 소청심사하고 조세 소위를 국민의힘에 맡기고 예결위 소위를 민주당에 맡겼다는 것은 민주당이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의제 표명이 좀 있었다. 따라서 유예 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지금 분위기로는 민주당이 조금 양보를 해서 네. 유예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좀 협의가 좀 이루어질, 네네. 협상이 이루어질 네네. 것으로 그런 예상이 여지는 된다. 좀 남아 있고 부분적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유예라는 쪽으로 가되 민주당 쪽 요구를 국민의힘이 받아 안는 이런 모종의 어떤 간사 간의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 이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주식 양도 차익 과세죠. 네.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정부가 준비를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좀 시행을 하려고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또다시 이렇게 후퇴를 해야 할 겁니까? 아까 이 조세 정의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예. 배를 만들었는데 배를 띄우려고 해도 좀 순조로울 때 배를 띄워서 그게 이제 보면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게끔 연착륙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예. 실은 이제 우리가 아까도 잠깐 제가 소개해드린 대만의 상황을 보더라도 상황이 안 좋은 시기에 만약에 이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이제 하다 보면 예. 장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장이 더 안 좋아지면 정말은 그 요즘에 뭐 공매도도 하지 말자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그 개미 투자자들의 요구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은 공매도도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제도고 그러니까. 양쪽이 우리가 포커할지도 하이로를 치고 네. 오디를 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들의 게임에 대한 룰이 있는 것들인데 네. 그런 부분이 자기들은 잘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은 하지만 그런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자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금융투자소득과세가 언젠간 당연히 돼야 되고요. 한데 시기적으로 좀 괜찮을 때 이거를 시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 금융투자소득 과세함에 있어서 그 손실 보는 부분을 5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제가 볼 때는 짧다. 이거는 굉장히 미국 같은 경우에 영국 같은 경우에 독일 같은 경우에 많은 부분 장기간 아예 다 해주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 말은 과세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세수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미뤄왔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 유예될 가능성은 있지만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손실액을 5년 동안에 걸쳐서 이익과 상계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더 길게 해줘야 된다. 더 길게 해줘야 돼요. 손실에 대한 적용, 예. 소급 적용이라고 그럽니까? 예, 뭐 예. 그런 걸 좀 훨씬 늘려야 된다. 그런 예, 얘기네요. 2월 적용. 2월 적용을 5년은 부족하다. 네. 지금 이 제도 시행을 금투세가 정부 계획대로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이 대상자는 현재 주식 양도차익 과세보다는 좀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이즈 자체는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 금액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아까 말씀드린 지금 장이 뭐 세금을 낼 수 있는 장이 아니고 오히려 이 조세 제도로 인해서 정부가 돈을 더 그런 방식으로 보면 더 줘야 될 부분들이 네. 더 많은 거고 제가 보기에는 저는 또 블록체인 뭐 디지털 자산 입장에서는 이 영역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종합적으로 보면 금융 파생 금융 만약 그 금융 투자세라고 그러면 예. 비트코인을 갖고 얻은 수익 이런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은 그거는 여기에 들어있지도 않군요. 지금 뭐 논의 비트코인 있습니까? 같은 경우는 자산 성격을 아직 금융자산으로 정확히 지금 그 네. 디파인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이 아직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보면 이제 나중에 예를 들면 이 그럼 주식에 대해서 가지신 분들에 대한 컴플레인이 생긴다면 저쪽은 상당히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데 아무 말하자면 세금을 걷지 않고 우리만 왜 하느냐. 예. 혹은 그전에는 또 역으로 누구는 500만 원만 비과세하고 어떤 데는 5천만 원 비과세. 지금 우리 지금 세법 자체가 이렇게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1년이든 2년이든 유예할 때 정말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단일한 기준에 따라서 디지털 자산도 사실 들어오는 영역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런 논의하고 있으면 투자자들은 우리도 벌어서 좀 내고 싶다. 지금 다 지금 암호자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벌어서 이득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정말 이런 논의를 하면 야 자기들은 정말 좀 다른 세계에 사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이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태고 예. 그죠? 암호자산도 정말 안 좋거든요. 안 좋죠. 장이 엄청 안 최악이죠, 좋거든요. 지금. 지금 막 빠지는데 계속 네. 빠져요 지금. 따지는데 예. 다 손실을 보고 있는데 무슨 놈의 무슨 그 세금 놈의 얘기를 세금 너희들 얘기냐, 한가하게 이거. 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아니니까 손을 보든 이익을 좀 내든 개미 투자자들은 그 이익이 자기한테 이익도 나더라도 대상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반대를 해야 되나? 근데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게 이제 양도차익에 대한 가세한다 안 한다 떠나서 예, 우리 예전에 이게 양도차익 가세를 계속 미뤄왔던 게 특히 상장 소액주주 예, 이 자본시장에 대한 육성이라고 하는 그 큰 명분이 있었습니다. 자꾸 이 주주로 참여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주로 참여해서 그 자금들이 산업자금으로 흘러가고 효율적 시장으로 해서 정말 회사가 퍼포먼스가 좋은 업적이 좋은 회사들한테 자금이 많이 몰리고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고 예. 이게 정말 자본시장의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능을 자꾸 이제 세금을 자꾸 이제 만약에 세금으로 쪼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좋은 어떤 투자들이 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문제죠. 지금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면서 동시에 2년 동안 미루자고 하면서 왜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좀 좁히는 거, 그러니까 금액을 더 훨씬 올리자는 거잖아요. 네. 그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아주 반대를 굉장히 극렬한 반대를 극렬한 반대를 예, 하는 거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도 보면은 뭐 코스피, 코스닥 뭐 다 아직 그 비중은 다르지만 네. 지분 베이스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지분 비율 없앴죠. 예, 대주주들이 과세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 그런 것이 안 보인다라고 예. 하는 거고 아까 말씀대로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뭐 큰 손들만을 위한 어떤 그런 리그다. 그런 뭐 개정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은 대주주 양도차익이 대주주가 보유 주식이 10억 넘으면 세금을 물렸는데 이걸 100억으로 높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대주주 세금을 안 매게 되는데 그게 그 합리적인 겁니까? 근데 정말은 뭐 그 문제도 그 문제지만요. 이번에 만약에 이제 이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야당에서 반대를 해서 예. 정말 큰 문제가 많은 게요. 어떤 지금 말씀하신 10억도 10억이지만 그 10억이 특수한 개인끼리 다 묶어가지고 10억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하고 딸이 둘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어머니가 가진 주식을 모르잖아요, 딸은. 그렇죠. 딸이 가진 주식 모르잖아요. 네. 근데 둘이 만나서 우연히 어느 주식이 좋다더라 어머니도 따라 살 수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자기들은 10억이라고 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그때쯤 돼서 12월 말에 판단 말이에요, 딸은. 자기는 딱 지키려고. 자기 기준으로는 지켰죠. 나중에 2, 3년 지나서 날라온다고요. 어머니까지 합쳐보니까 10억이 넘더라 그때. 이런 경우가 발생됐는데 이걸 이번에 바꾸려고 지금 현재 개정 특수 관계인의 범위를 없애고 본인에게만 본인만 하기로 했거든요. 본인만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또 요번에 통과가 안 되면 이게 또 지금 요번에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 이 이제 불합리한 제도를 또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억 이 법이 배역도 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지금 생길 수 있는 그렇죠. 예. 예. 지금 시간은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 법을 놓고 지금 미루냐 안 미루냐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함께 많이 걸려 있네요. 지금 많이 걸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시기의 문제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떤 부조리한 부분들을 예. 같이 합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에는 유승규 의원하고 신동건 의원이 좀 잘 조정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어쨌든 이거는
이미 법은 합의된 부분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여야가 2년 전에 합의한 합의를 했잖아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해 가도록 하는 그런 어떤 합의점을 도착.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요 제도가 이제 시행은 되더라도 예. 시행 시기는 좀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기에는. 꼭 이 시기에 하면은 제가 볼 때 이 시기에 해서 만약에 장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면 정말은 진짜 인플레이션 시기에서 우리 이자율 계속 높이잖아요. 잡기 위해서. 이자율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장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식 가격이라고 해서 어차피 이자율을 할인하는 거거든요. 예. 이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할인 가격은 떨어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별 종목대로 상황은 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주가 지수, 종합 주가 지수나 이런 어떤 그죠 나스닥이나 이런 지수들이 기본적으로 그 이자율 올리는 상승 시기에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제 굳이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서 시행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땐 조금 어려운 형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제가. 아니, 증시라는 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제도 자체로 이렇게 오락가락 바꾼다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근데 그게 제가 첨언을 좀 드리면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 항상 그렇잖아요. 비행기 띄울 때도 악천 후에는 비행기를 안 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지면 이 주가 빠지는 거 그거랑 이제 면역이 된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안 좋고 안 그래도 이탈하는 세력이 많은데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어 버리면 정말은 같이 이제 설상가상이 되는 거죠. 예. 이재명 대표가 이 제도의 유예 가능성을 좀 언급했다고 보도가 됐잖아요. 네. 실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그렇게 확고한 겁니까? 아니면 언론 보도가 좀 진정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이제 진정성은 있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뭐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게 대표가 한마디 했다고 모든 법을 그대로 소위 위원들이 다 고칠 수는 없는 것이고 당내에도 여론 형성 과정이 있는 건데 사실은 뭐 우리가 그런 어떤 그 무게치가 있겠죠. 대표가 봤을 때 이 방금 말한 대로 지금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걸 무리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정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차피 여당이 그렇게 됐으니까 일정 정도의 양보를 하면서 우리가 다른 걸 받아올 수 있거나 뭐 어떤 협의점을 찾아보자는 논의를 물꼬를 떴다고 보여지고요. 또 최고위원회 기류가 그런 방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기재위원들의 입장이 강경하다 하더라도 조금 더 그러니까 변동성이 저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금투세 이 유예 문제가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 같네요. 쉽게 합의되기가 이루어지기 어려워도 보입니다. 자, 하나 더 저희가 조금 비슷한 형태인데 지금 종합부동산세 22일 날 고지가 되는데 이게 지금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더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근데 세금은 공시지가로 매긴다. 내 집값은 더 떨어져 있다. 세금 내는 사람들 이거 상당한 조세 불만, 조세 저항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공시지가, 공시지가. 일반 공시지가, 가격을 적용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공장에서 만든 물건처럼 가격이 정확히 이게 추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500원이다 그러면 500원인데 부동산 그 가격은 같은 동에 있어도 가격이 다 틀리고 시기에 따라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공시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느 정도의 어떤 여유분, 범퍼를 두고 있단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100이면 한 70 정도에서 놔두면 이 70이 100을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공정가액 비율을 계속 높이면서 현실화하겠다고 그래서 실은 공시가액도 올리고 공정가액 비율도 올리고 세율도 같이 올렸거든요. 세 개의 변수를 같이 올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어려워졌는데 그거를 빼더라도 공시가액만 보더라도 현재 지금 거의 딱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근접해 있는 거죠. 정말 더 큰 문제는 예전에 우리가 IMF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공시가액이 일정 시기에 딱 발표가 나면 그다음부터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나면 이게 실제로 가액을 반영을 못합니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법에는 이걸 하라 보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그때 물납 문제가 있었어요. 물납이라고 해서 부동산 그 관련된 세금을 현금으로 안 내고 부동산으로 직접 내는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는데 공시가액은 안 떨어지니까 자기들은 공시가액으로 물납을 하니까 그 물납 내는 사람이 훨씬 이득을 본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타임렉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 차이가. 지금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가의 현실화 자체가
너무 문제가 있다. 우리 예, 예. 오 교수님 그런 말씀이시고 우리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현상,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에 따른 세금 문제. 예,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공시가와 실질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는데 이제는 역전된 상황이 이제 거의 우리가 역사적으로 쉽게 이런 장면들이 보기 어려웠던 부분인데 사실은 처음부터 이 그 모델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집이라고 하는 것이 깔고 앉아 있는 것이지 그 자체의 말하자면 자산 가치로 세금을 물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외국처럼 샀을 때 15억에 샀는데 18억에 팔았으면 그 팔았을 때 그것에 대한 세금으로 정리를 해야지.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안 파는데 내 아파트가 20억이 있다는 것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서민들이.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기본적인 뭐 조세 자체가 지금 종부세라는 것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그걸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형태 지난 대선 때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도 좀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차제에 좀 이것은 좀 크게 좀 손질할 필요가 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네, 저는 그렇게 근본적으로. 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자기 네. 집안 한 채인데 집 그렇죠. 가격만 가격만 높았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하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빨리 거래세 중심으로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종부세가 근데 세액이 크다고 하는 그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실제 그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큰 문제가 많아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1세대 2주택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을 다 고려한단 말이죠. 지금까지 고려 안 했어요. 그리고 상속이 되면 그 한 주택이 막 3세대 4세대로 분화가 돼가지고 양쪽이 다 부과되는 1세대 2주택이 돼버리면 세율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고려를 못했던 겁니다. 그게. 근데 이번에 또 이게 바뀌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게 통과 안 되면 또 그 문제까지 걸려 있어요. 지금. 지금 조세.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같이 물려 있어서 지금 보통 일반인들이 보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하면 더 큰 문제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게 현재 여당과 야당이 의견이 안 맞으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법적으로는 이 실거래가가 공시가 밑에 떨어져 가지고 세금을 일단 오늘 이번에 부과받은 분들 22일 날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대처하고 저항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있어요? 저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방법이 왜냐하면 공시가격으로 한다고 그랬고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게 이 릴리스 그 공포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공표되는 기간이 그 기간하고 이제 현재 그 가격이 떨어지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하나 우리 논리적으로만 버티기 시작하면 실질과세라는 개념을 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 공시가격은 이걸 100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아니다 하는데 그것도 정말은 문제가 있는 게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복잡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뚫기 힘든 한번 해보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뚫기는 힘든 문제입니다. 그럼 이 납세자 저항할 방법도 없는데 뭐 정부와 싸우기도 힘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수도 없는.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85, 90, 95, 100 이렇게 올라오다가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이번에 다시 60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저는 우리 공시 가격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 된다. 이 종부세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건에 관해서 정부가 조금 뭘 좀 제도를 바꾼다거나 급하게 배려를 한다거나 이럴 방법은 있을까요? 정부 그럴까요? 글쎄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심판 청구가 들어오고 뭐 과거 같으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민원이 막 들어오고 했을 때 정치권도 자유롭지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실제로 보면 이제 하나의 가설이긴 하지만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거의 기준이 비슷한 데가 서울 강남이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그 차이가 많아지는 역차별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보면 공시지가는 많이 올라가 있는데 떨어지는 수치가 지금 동탄 밑으로 막 툭툭툭 떨어진다. 강남은 거의 견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울 안에서도의 불균형, 지역 균형, 불균형, 역차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부분적으로 차액을 만회해줄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도 하나 연구, 막 장기적 과제나 이거는 뭐 완벽한 처방은 아니지만 단기적 땜빵이라도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정부가 또 정당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은 참 사연이 많은데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지금 해법을 못 찾고 있는 복잡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금투세, 종부세 논란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그리고 김형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